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을 강물을 관찰하듯 지켜봅시다.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나요? 어떤 조건에서 가장 자유롭게 흐르고 어떤 상황에서 막히나요? 이 에너지가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된다면 당신의 삶과 주변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1번) 유전자 키 엔트로피에서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내부의 그림자 상태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천재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세상에 합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의 창조성을 통해서 모든 질병과 부정적인 패턴이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선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창조적 과정을 위한 명확한 통로가 되어 진화가 당신을 통해 움직여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통합의 영구적인 상태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전자 키의 선물, 신선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키 4번 라인의 날입니다. 지난 9월, 5개월 동안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들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고 실천을 하지만 결국 강박으로 인해 멈춰버리는 패턴. 이 패턴은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늘 마주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한참을 무기력함으로 지내다 32번 키 강독회에서 인정에 대한 이슈를 마주하며 이 패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고 내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만족감이 없고 늘 강박으로 멈추게 될까? 과거의 이슈로 인한 조급함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라고 원인을 파악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선물은 바로 제가 했던 계획들이 저 자신이 빠진 계획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것들 중 내가 잘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해왔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들, 돈을 벌 수 있는 것들과 연결되는 것들을 해왔구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동력이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었던 거구나. 이 두려움을 부여잡고 사는 한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의 콩무늬만 쫓고 있던 것이 자각되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공부였습니다.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 걸까? 한참 전 보았던 법륜 스님의 통찰력에 대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발적 탐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주와 물질, 생명,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영상을 볼 때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재밌겠다.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주에 대한 공부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알기 위해 빅히스토리에 대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로 바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어려워서 빅히스토리부터 시작을 한 건데 과학에 대해 전혀 무지한 저로서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의미와 결과를 쫓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배울 때 늘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뭔가에 써먹기 위한 공부가 아닌 하는 자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최초의 시도였던 이 공부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더라도 더 직접적으로는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하는 것의 재미와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뭔가를 모르다가 알아간다는 것이 주는 희열을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하는 계획은 늘상 빡빡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단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었고 1번 그림자에서 말하는 무감각함과 지루함을 허용할 수 없었던 거죠. 모든 순간을 의미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저의 화두 중 하나인데요. 늘 원하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그 결과를 위해 해야 하는 리스트에서 나온 계획이었기에 시작부터 결과에 못 미치는 스스로가 항상 못마땅했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월 말 28번 주간에 받은 선물인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과 연결되며 의미를 찾는 행위 자체를 내려놓는 용기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2번째 발견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보는 것의 재미입니다. 저는 뒤늦게 수능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게 깊숙하게 들어온 조건화를 다시금 알아챘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공부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라도 멈추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어서 모르는 데에서 다 멈췄다가는 영원히 책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관심이 있으니 관련된 강연도 보고 팟캐스트도 들어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니 정말 처음엔 외계어 같았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어느 지점에선가 연결되고 그때 조금 더 알아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부 알아듣지는 못해도 일부 내용에서 제가 와닿는 것이 제 안에 남아서 맴돌고 있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박문호 박사님께서 한 불교 방송에서 하신 우주에 대한 강연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하나의 독자적인 사물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구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주에 지구 하나밖에 없다면 지축이 기울어졌다는 말은 넌센스가 됩니다. 이렇게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제가 유전자 키에서 배운 내용들과 어우러졌고 좋은 차를 마셨을 때 오래도록 입안에 감도는 은은함처럼 평소와 같은 일상 사이에 그 배움의 느낌이 제 안에 남아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번 키는 자신의 내적 갈망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길로 이어지며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중심으로 한 탐구와 창조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창조성에서 중요한 핵심이라 말합니다. 카드뉴스를 준비하며 돌아보니 이번 경험을 통해 저 역시 세상의 요구가 아닌 저의 갈망에 집중하며 창조성의 길목에 들어선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저는 창조성 역시 어떤 하나의 결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이전과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역시 창조인데 말이에요. 진정한 창조성은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닌 매 순간 경험 그 자체를 즐길 때 드러나며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첫 발을 내디딘 제게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발걸음이 참 가볍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